관절염에 이 약만 먹으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약을 처방하는 의원과 약국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약을 받아봤는데요. 자, 이 약들입니다. 아주 많은데요. 도대체 이 약을 먹으면 바로 낫는 걸까요? 뉴스맨이 찾아간 곳은 서울의 한 주택가. 유독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좁은 골목 안쪽에 작은 의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 약국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의원의 진료 과목은 내과, 소아과, 그리고 정형외과. 안으로 들어가니 앉을 자리조차 없이 북적거립니다. 대개 연세가 지긋하신 노인들인데 관절염 환자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이 의원에서 처방을 받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참, 2시간 반 걸리네. 아유, 그런 분들 많으신가 봐. 전라도 병원에 있어봐요. 입소문을 듣고 처음 온 사람들도 있지만 몇 년씩 다닌 단골 환자도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 한 3년 됐을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누구 말 거잖아. 다 떨어질 것 같아요. 맞아, 그 말이 맞네. 머리 아프다면 미리들 상비약으로 찾아놓잖아요. 그것이에요. 도대체 어떤 약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일까? 정말 관절염에 기적처럼 잘 듣는 약일까요? 뉴스맨은 실제로 관절염을 앓고 있는 60대 여성과 동행 취재를 했습니다. 근무가 있어야 내가 약을 줘. 의료가 요즘이 진료는 상당히 빨리 진행됐습니다. 피 검사를 하고 진료실을 나오기까지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는데요. 엑스레이도 찍었습니다. 처방전을 받고 바로 옆 건물에 있는 약국으로 이동했습니다. 역사가 49년이나 되었다는 약국. 접수한 지 10여 분이 지나자 약이 나왔습니다. 넘어가 있어. 1번, 2번. 그래서 하루부터 1년 동안, 처음부터 1년 동안. 왜냐면 1번 약만 갖고 하루 먹다 보면, 어머니 손에서 빨리 1번 약까지 하는 게 아니냐. 1번 약을 했는데, 그냥 먼저 하는 거예요. 모른대요. 이거랑 약이 달라요? 여기 약이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뭐가 더 들어갔는데요?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거예요. 염증, 소염제 같은 이런 거예요. 하루 3번, 한 달치 약을 받았는데 의원의 진료비까지 포함해서 약 2만 원 남짓 들었습니다. 환자들의 말대로 약효가 좋다면 그리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닙니다. 싸고 약효도 좋고 어르신들이 많이 찾을만 합니다. 그런데 의원 주변에서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약을 딴 데가 못 줘요. 왜요? 이거 그냥 진료받아서 이게 받는 게 아니고 그 병원에서만 보지만 왔다 갔다 하는 약국이니까 여기서 받아갖고 딴 데가 못 찍는다고. 아, 그래요? 처방전이 보면 있어도 보면 약국마다 그 약이 다 있는 게 아니거든. A 의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다른 약국에 가면 약을 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약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뉴스맨이 처방받은 한 달치 약 중 처음 일주일치에 들어있는 5개의 알약. 이 중에 비밀이 숨어 있을 겁니다. 뉴스맨은 대한의사협회에 처방전과 약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치 처방약에 들어있는 5개의 알약들을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해본 결과 이거네. 이게 스테로이드네, 이게. 예, 파란 게. 어르신들이 네. 먹고 효과를 본다는 통증이 없어진다는 약이 어떤 약이에요? 이거 파란. 이거요? 예. 이게 스테로이드예요. 소문난 관절염 약의 비밀, 바로 이 스테로이드제였습니다. 처방약에는 소염 진통제 계열이 2알, 소화제 계열의 약이 2알,
그리고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재가 들어 있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몸 안의 염증을 막아주는 등의 면역 체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나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관절을 연결하는 연골이 딱딱해지거나 닳아서 염증이 생깁니다. 스테로이드는 이 염증을 없애줍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약 중에 염증을 억제하는 약 중에 이게 제일 센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약을 관절염 환자한테 드리면 하루 이틀 만에 금방 좋아지죠.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근데 그런 약을 한번 드시고 나면 다른 약은 이제 성에 안 차는 거죠.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이 스테로이드를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많이 주입해주면 부신의 기능이 저하되고 결국 망가져버립니다.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 결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데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얼굴이 달덩이처럼 붓는 쿠싱 증후군이 있습니다. 얼굴에 지방이 분포가 되고 거기 수분이 나가질 않아서 그렇게 붓는 거거든요. 그런 작용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콩팥이 망가지고 여러 가지 전신적인 부작용이 쭉 일어나는 거죠. 피부가 얇아지고 혈관 장애가 일어나며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심지어 뼈가 썩어버리는 골괴사까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다 알고도 스테로이드 달라는 사람은 없거든요. 환자가 그렇게 원하면 설명을 해주는 거죠.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 약을 한 달, 두 달, 1년, 2년 먹게 되면 당신은 결국 이렇게 됩니다. 라는 확실한 정보를 주고 그걸 막아야 되는 게 임무죠. 근데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이거 먹으면 좋아집니다. 그러고 나중에 가면 독이 될지 모르는 약을 환자들한테 주는 지금 형국이 돼 있는 거죠. A 의원에서 진단받을 때 뉴스맨은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에 대해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약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거예요. 관절염 치료 중에서도 급성기에 정말 많이 부어서 2, 3일 정도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관절염 치료 목적으로 한 달, 두 달씩 준다? 이건 아니죠. 교과서에 인정한 치료가 절대 아니죠. 뉴스맨은 A 의원과 B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고 나오는 환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대개 연세가 많은 노인들인데 약 봉투 안에는 스테로이드 약재가 하루 한 알 내지는 두 알씩, 한 달치에서 많게는 두 달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데 약을 좀 드시죠. 약의 효과가 좋아서 줄곧 먹고 있지만 무슨 약인지는 잘 모릅니다. 이 약이 무슨 약인지 알고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약인지 모르고 안 아프게 먹는 거예요. 나이들이 있는데 약간의 덜 아프고 다닐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뭐 독하고 안 독하고 돼. 나이가 있으면 뭐도 뭐 가는 길은 똑같은데 뭐 가고 그렇지 뭐. 우린 그렇게 해서 먹어요. 오랫동안 이 관절약을 먹었다는 할머니 한 분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힘겨워 보입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거기서 약을 갖다 먹었어요. 한 몇십 년 전에. 한 5년을 갖다 먹었는데 우연찮게 발이 다 돌아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약이 참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그래갖고 내가 한 25년을 끊었지 이제. 딴 데서 약을 막 다 갖다 먹었어요. 그런데 최근 다시 이 약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진통 효과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심하니까는 딴 데 거는 별로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기 약을 먹으면 안 아프고? 네, 여기 약을 먹으면 좀 안 아파. 그걸 먹으면 안 좋다는데 그걸 계속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나는 먹었어요. 100개월 동안이라도. 악으로 사는 거지. 그 약 안 쓰면 나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수철님한테 먼 데서도 약 필요지. 관절염 환자들 중에는 자신이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앓고 있는 것을 미처 모르는 환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A 의원의 약은 아니지만 관절염 약을 오래 먹고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일으킨 환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붕대 차고 계시고. 얼마 전 관절 수술을 한 김계자 할머니. 전형적인 쿠싱 증후군입니다.
지금도 조금 부었죠. 어디? 얼굴이. 얼굴이? 예. 어머니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피부에 실핏줄이 다 올라왔죠, 얼굴에. 피부가 보면 굉장히 얇아져서 조그만 자극에도 상처가 심하게 생기고 피부 밑에 여기 점상 출혈도 잘 생기고요. 예를 그래도 들어서 걸리면 뭐 피가 나고 우리가 멍이 이제 들고. 스트레이트 많이 복용하신 분들 나중에 수액 제거할 때 반창고 떼면 그 피부 껍질이 반창고에 따라서 다 일어나요. 그러나 막상 본인은 스테로이드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했습니다. 한 9년 먹으시니까네. 진통제를. 그게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의 약일 것 같은데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모르겠고. 예. 그 영대병원에 가나노 이거 그거 하도 마약 성분지 그걸 계속 먹으면 콩팥도 나빠지고 저 간도 나빠지고 심장도 나빠지니까 그 계속 먹으면 피로 투석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좀 몸에 해로울 수도 있는 약인지 알고 드셨어요? 그 9년 동안? 모르고 먹었지요. 안 아프니까네. 이 약만 먹으면. 다른 환자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용하기로 소문난 이른바 대박 관절염 약을 먹고 통증을 달래본 경험이 모두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이렇잖아. 법원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이 수술하는 돈은 못 차고 임시 조금씩 먹는 약은 그저 뭐 10,000원, 5,000원이면 수술한 되잖아. 한 50만 원씩 했으면 10분도 더 해주실 보다네. 약값은 싸니까. 싸니까 이게 참는 거지 뭐. 약을 먹고 통증이 사라졌는데 왜 관절이 점점 나빠지고 결국 수술까지 하게 되는 걸까요? 호전시켜주는 건 아니라 이 증상 완화는 시켜주는 거죠. 치료를 증상 완화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치료인 거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돌리는 걸로 한다 하면 그거는 치료는 아니죠. 대신에 아픈 거는 좋아지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대박 약국은 뭐 의사 누구한테 물어도 그거는 분명히 스테로이드가 섞인 거죠. 감기약도 그 약국 가면 잘 낫는다. 그것도 스테로이드죠. 콧물 막 나고 이런 것도 염증 만화 때문에 생기니까 쓰게 되면 금방 좋아지죠. 그거는 100% 스테로이드가 섞인 거죠. 그렇게 처방을 하고 약을 파는 분들이 과연 이 약이 어떠한 부작용이 있고 그분들 어머니나 아버님한테도 이 약을 먹일지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글쎄요, 뉴스맨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A 의원에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JTBC 방송국만인데요. 처방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보 들어온 게 좀 있어가지고 좀 여쭙고 싶어가지고. 의사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테로이드 처방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줄은 게 몇 개월치? 관절염약은 뭐 1달, 2달 안 하는데 그 안에 스테로이드가 다 안 들어가 있어요. 잘 모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지난 며칠간 뉴스맨이 확인한 바로는 한 달 또는 2달치 약 봉투 속에 분명 스테로이드 약재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A 의원과 B 약국은 스테로이드 과다 처방으로 인해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보건당국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전형 같은 경우에도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나가보면 약사법이나 의료법으로 제가 어떤 위반 사항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현행 의료법에는 스테로이드 과다 처방을 제한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가 관찰하면서 처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은 도수 용량을 써도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은 도수를 써도 전혀 생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굉장히 사람에 따라서 그 부작용 발생이 틀려집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긴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그 부작용을 발견을 해서 그 부작용이 생겼을 때 빨리빨리 치료하고 그걸 대처하는 그게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뭐 대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처방 없이도 스테로이드 약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의약분업 예외 지역. 이른바 관절염 대박 약국들은 대부분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있습니다. 과연 실태는 어떨까요? 뉴스맨이 직접 확인에 나섰습니다. 한 작은 약국 앞에 아직 문을 열기도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관절염약 대방약국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약국 앞에 가니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고발 조치로 1인당 5일치만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환자들은 이 약을 사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하다가 왜 오셨어요? 아, 동네 전부 다들 이웃이 그 사람들 한테 대대로 그래 왔는 거야.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두 관절염 환자는 아니랍니다. 그러면 왜 줄을 서 있는 걸까요? 한 사람당에 가서 모이고 많이 안 되니까 식구들 그대로 데리고 왔어요. 뭐 먹는 약 있어요? 아무것도 안 먹는다 하고 안 먹는다 하고 마약 부닥거나 예를 받을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온 식구가 함께 온 가족도 있었습니다. 오늘 몇 번 가셨어요? 저 들고 오지 하나 한 번씩 되는데 네. 예, 많이 못 받아요. 아, 식구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나씩 바로 되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세 봉지 들고 오세요? 우리 어머니. 어머니 거. 1인당 5일치만 판매하도록 한 보건당국의 조치가 무색해 보입니다. 줄은 길었지만 차례는 금세 돌아왔습니다. 드시는 약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시럽당 약 아무것도 없어요? 예. 많은 아침 주시면. 이름과 증세를 얘기하자 미리 만들어 두었던 약을 봉투에 담아줍니다. 스테로이드는 전문약이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보고 처방해야 합니다. 미리 조제해 놓은 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입니다. 모니터 왔는데 조금 더 하면 안 되나요? 한차 약 주고 한차 돈 받고 싶어요. 여기 근데 보세요. 얼굴 이상 약을 못 쓰고 제가 읽어보세요. 내가 찍어놨으니까. 그런데 부모님 것이라 하니 5일치를 더 주었습니다. 2명이 15일치를 받은 겁니다. 뉴스맨은 다른 지역의 대방 약국들도 방문했습니다. 모두 별다른 진료 없이 약을 판매하고 있고 심지어 전화 주문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약 때문에 추가로 좀 택배로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네, 한 달분 식사비가 보내요, 보낼 때. 한 달분 예, 5만 원이거든요. 5만 원. 며칠 뒤 도착한 택배. 풀어보니 한 달치 분량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스테로이드 약재가 들어있을까요? 또 들어있다면 어느 정도나 들어있을까요? 택배로 보내온 약까지 포함해서 대한의사협회와 관절염 전문 한의사에게 약의 분석을 부탁했습니다. 세 군데 약국 모두 스테로이드 제제를 처방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 집은 너무하네, 그죠? 이거는 0.75mm 두 개 합쳐봤자 1.5mm이고 이거는 바나를 섞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집은 뭐 대놓고 이제 4mm를 때렸단 말이에요. 뭐 이런 약 한 6개 정도 먹는 것과 같은 효과죠. 환자분들이 저 집 내지는 저 병원에 가면 뭐 통증이 깜짝같이 낫는다 라는 소문으로 이제 거기 가서 뭐 약을 많이 사 먹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스테로이드를 오남용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의 병원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사실 발생하고 있거든요. 소문이 그렇게 나면 진짜 뭐 경남 어딘가까지 가가지고 버스 타고 가서 그 약 타갖고 오는 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심정이잖아요. 아프니까 그만큼 힘드니까. 근데 그거를 이용을 해서 거꾸로 그렇게 간다? 그거는 처방을 하시는 그런 그 약국에 계신 분들도 정말 문제지만 그거를 놔두는 정부도 정말 더 문제예요. 그건 책임 회피거든요. 직무유기입니다. 그건. 국회에서도 스테로이드 오남용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여 보건복지부에 보다 엄격한 관리 감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덕적인 의식 없이 윤리의식 없이 임의대로 이렇게 처방해서 결국은 그 통증은 치료를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국민의 건강에 다른 부분이 또 위해 요소가 된다. 이런 부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좀 막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벌 기준을 강화해서라도 이것은 좀 근절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기적의 관절약을 사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드는 관절염 환자들. 대개는 연세가 지긋한 노인들입니다. 그중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해 아는 이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게 참 나쁘다는 게 뭐냐면 이 약의 부작용으로 돌아가시는지 그냥 나이가 먹어서 돌아가시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예? 그러면 이 약을 파는 사람은 정말 양심만 딱 적으면 책임질 것도 하나도 없어. 약 많이 팔아. 정말 나쁜 짓 하는 거죠. 믿었던 기초연금 공약은 후퇴했고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주에 6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에게 싸고 잘 드는 약을 부작용이 있다고 무조건 먹지 말라고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노인 복지제도의 안착이 절실한 이유일 겁니다. 일요일 밤 한국 사회에 던지는 뜨거운 화두 뉴스맨.